여론조사의 추이를 살펴보면 거의 1강, 1중, 1약 이 추세가 변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추세가 남은 2주 동안도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? 이제 미래를 다 알 수는 없는데 네. 이제 워낙 큰 사건을 겪으면서 만들어진 지형이잖아요. 저 여론 지형이. 네. 그러니까 그 12.3 비상계엄 선포 이전부터 이미 지난 총선에서 저 구조가 나타났죠. 네. 총선에서 지역구 선거에서 민주당이 약 6% 가까이를 더 얻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이미 이재명 후보가 6% 정도를 이기고 출발한 거랑 똑같아요. 네. 그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고, 그리고 중도층 일부가 민주당으로 더 기울었고요. 그 다음에 비상계엄에 대한 평가,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처리 방침, 이런 걸 둘러싸고 내부 분열이 일어났습니다.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, 이제 범보수 쪽은 갈갈이 찢어져 있어요, 지금. 지난 대선 때는 네.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까지 해서 범보수와 중도가 완전한 연합을 해서 0.7% 겨우 이겼거든요. 네. 근데 그 집권 연합을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 반 동안 스스로 다 해체해버린 거거든요. 이준석 대표 쫓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안철수 의원 뭐 주저앉히고 안에서 구박하고 이렇게 해서 언론하고도 척지고 네. 그 상태가 극단화된 게 비상계엄 선포였어요. 그러니까 그때보다 더 무너졌다고 봐야죠. 그 차이가 저렇게 나타나는 거라서 그에 버금가는 정도의 정치적 사건이 벌어지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. 남은 2주 동안 그에 버금가는 정치적 사건을 상상할 수 있는가? 제 머릿속에는 안 떠올라서 네. 저는 저거는 바뀌기가 되게 어렵지 않을까, 큰 틀에서는. 그렇게 지금 전망합니다. 사건이 아니라 어떤 이벤트나 어떤 뭐 전략으로 좀 추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나요? 국민의힘 후보나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 어떻게 글쎄요, 보십니까? 이 추세? 저는 사실은 제가 지금은 당적이 없지만 네. 대한민국의 소위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정당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사실은 참 요즘은 굉장히 그냥 걱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다 참담하다는 느낌을 많이 갖는데요. 네. 지금 질문하신 이벤트나 전략으로서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수준의 상황까지 이르렀다라고 봐요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선거 끝에 항상 샤이 아무개, 샤이 보수 이런 말 하잖아요. 존재하기는 합니다. 근데 과연 이 샤이층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그러면 움직일 것인가. 그러기 위해서는 사건의 정도가 아니라 사태가 벌어져야 되는 지금 그런 맥락이시네요. 상황까지 온 것은 맞아요. 네. 맞고 이 사건의 단초 자체가 전직 대통령의 계엄 선포 그리고 탄핵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상황이었고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두 번이나 자기 손으로 지지했던 사람이 탄핵을 당했다는 거에 대한 자괴감으로도 표현 안 되는 그런 감정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떤 때는 솔직히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하자면은 요새 이재명 후보가 많이 쓰는 표현인데 극단적인 그런 상황까지 와서 완전히 바닥을 치면 회생의 어떤 물꼬가 열릴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수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작가님이 55, 35 얘기하셨었나요? 지난번에? 그런데 저는 솔직히 수치를 예견할 정도의 그런 제가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. 관전 포인트는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를 넘느냐. 왜냐하면 10% 젊은 넘느냐. 정치인이기 때문에. 네. 그리고 이제 많은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잠재력도 있잖아요.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그 간극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.